삶의 한가운데에 이르면 우리는 이전과는 다른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까지 애쓰며 살아야 했을까? 젊은 시절 우리는 높이 오르는 법을 배웠습니다. 경쟁에서 이기는 법, 남보다 앞서는 법, 더 많이 가지는 법을 자연스럽게 익혔습니다. 그러나 중년에 들어서면 그 질문은 조금씩 바뀝니다. 어떻게 하면 덜 상처받고 덜 흔들리며 조금은 편안하게 살 수 있을까? 이 질문 앞에서 노자의 철학은 유난히 깊은 울림을 줍니다. 노자는 강해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기라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합니다. 가장 좋은 것은 물과 같다. 오늘 우리는 노자의 이 한 문장, 상선약수를 중심으로 중년의 삶을 다시 바라보려 합니다. 노자는 도덕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상선약수, 수설리 만물이부쟁. 가장 높은 선은 물과 같아서 만물을 이롭게 하되 결코 다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흔히 선하다는 말을 들으면 강직함을 떠올립니다. 옳고 그름이 분명하고 자기 주장이 확실하며 쉽게 물러서지 않는 사람, 그런 태도를 미덕이라 배워왔습니다. 그래서 삶의 대부분을 증명하는 데 써왔습니다. 내가 옳다는 것, 내가 틀리지 않았다는 것, 내가 부족하지 않다는 것. 그러나 노자는 전혀 다른 방향을 가리킵니다. 노자는 말합니다. 가장 좋은 것은 강한 것이 아니라 부드러운 것이라고. 물은 주장하지 않습니다. 앞에 나서지 않습니다. 자신을 드러내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생명을 키우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논밭을 적시고 사람을 살리고 도시를 유지하게 하면서도 물은 스스로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노자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수설리 만물이부쟁, 처중인지소. 물은 만물을 이롭게 하되 다투지 않고 사람들이 꺼리는 낮은 곳에 머문다고 말입니다. 우리는 보통 낮은 곳을 두려워합니다. 뒤처지는 것 같고 밀려난 것 같고 실패한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애써 앞으로 나서려 하고 위로 올라가려 하고 눈에 띄려 합니다. 그러나 중년이 되면 조금 다른 풍경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앞에 서 있어도 마음이 편하지 않고 늘 설명하고 증명하느라 지쳐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회사에서 굳이 모든 회의에서 의견을 내지 않아도, 가정에서 항상 정답을 말하지 않아도, 모든 상황을 내가 통제하지 않아도 세상은 흘러간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때 상선약수의 말이 비로소 마음에 닿습니다. 물은 가장 낮은 곳으로 흐르지만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모든 흐름의 중심이 됩니다. 중년의 삶도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굳이 앞에 서지 않아도 됩니다. 늘 증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식 앞에서 완벽한 부모가 되지 않아도 되고, 후배 앞에서
늘 강한 선배일 필요도 없습니다. 조용히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장면입니다. 예전 같았으면 아이의 선택이 마음에 들지 않아 조언이라는 이름으로 설득하려 했을 겁니다. 왜 그게 더 안전한지, 왜 그게 더 현실적인지, 왜 내가 맞는지. 그러나 어느 순간 말을 멈추고 그저 듣게 됩니다. 아이의 말 속에 담긴 불안과 기대를 그대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 순간 부모는 뒤로 물러났지만 관계는 오히려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것이 물의 방식입니다. 다투지 않되 영향을 미치는 힘. 노자는 말합니다. 부쟁고 천하망능여지쟁. 다투지 않기에 세상 누구도 그를 이길 수 없다고. 중년에게 이 말은 큰 위로가 됩니다. 이제는 모든 싸움에 응답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모든 비교에 참여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물처럼 흘러가도 괜찮습니다. 낮은 곳에 머물러도 부족한 인생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자리에서 많은 것을 살릴 수 있습니다. 노자의 상선 약수는 도덕적인 훈계가 아니라 삶의 방향을 바꾸는 지혜입니다. 더 강해지려 애쓰지 말고, 더 높이 올라가려 조급해하지 말고, 지금 이 자리에서 조용히 이롭게 하는 삶. 그것이 중년에게 가장 어울리는 선의 모습입니다. 물의 가장 큰 특징은 항상 낮은 곳으로 흐른다는 점입니다. 높은 곳을 차지하려 애쓰지 않고 앞서 나서지도 않으며 굳이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저 자연스럽게 낮은 곳을 향해 흐릅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높은 곳을 향해 갑니다. 더 높은 자리, 더 많은 인정, 더 강한 영향력. 우리는 어릴 때부터 위로 올라가는 법을 배워왔습니다. 성적도, 직급도, 성취도 늘 위쪽에 놓인 것을 목표로 삼아왔습니다. 그래서 낮아진다는 것은 곧 실패처럼 느껴졌고, 물러난다는 것은 지는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노자는 전혀 다른 말을 합니다. 사람들이 싫어하는 낮은 곳에 물은 머문다. 이 말은 낮은 곳이 초라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생명이 모이는 자리라는 뜻입니다. 물은 가장 아래에 있지만 모든 것을 살립니다. 강은 낮은 곳에 있지만 산의 생명을 끌어옵니다. 바다는 가장 낮은 곳에 있지만 모든 물길의 끝이 됩니다. 노자는 이것을 지혜라고 부릅니다. 높이 서지 않아도 중심이 될 수 있다는 지혜. 중년의 삶에서 이 말은 특별한 울림을 가집니다. 이제 우리는 끝없는 상승을 강요받는 시기를 지나왔습니다. 더 올라가야만 가치 있는 삶이라는 강박에서 조금은 벗어나도 되는 시기입니다. 더 이상 올라가려 애쓰지 않아도 되는 때에 오히려 내려오며
비로소 보이는 풍경들이 있습니다. 앞만 보고 달릴 때는 보이지 않던 얼굴들, 놓치고 지나쳤던 감정들, 외면해왔던 내 마음의 소리들, 자식의 인생을 한 발 뒤에서 바라보는 여유도 그 중 하나입니다. 예전에는 아이의 선택이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앞장서서 길을 정해주려 했고 위험해 보이면 막아서려 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알게 됩니다. 아이의 인생은 부모가 대신 걸어줄 수 없다는 것을 그때 한 발 물러나 지켜보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말을 줄이고 판단을 늦추고 믿고 기다리는 법. 이것은 무책임이 아니라 신뢰입니다. 물의 방식입니다. 또 하나의 풍경은 타인의 평가에서 한 걸음 물러나는 자유입니다. 젊을 때는 남의 시선이 삶의 기준이 되곤 합니다. 어떻게 보일지, 어떻게 평가받을지 뒤처지지는 않았는지. 그러나 중년이 되면 그 시선이 점점 무거워집니다. 그래서 노자의 말이 더 깊이 와닿습니다. 다투지 않기에 아무도 그를 이길 수 없다. 모든 평가에 응답하지 않을 때 비로소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낮은 곳으로 내려오면 경쟁이 사라집니다. 비교할 대상도 증명할 필요도 줄어듭니다. 그 자리에서 스스로에게 조금 관대해질 수 있습니다. 이 관대함은 나태함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충분히 애써온 자신을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노자는 이를 약함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장 오래 살아남는 힘이라고 말합니다. 굳센 것은 부러지고 부드러운 것은 남는다. 중년의 내려옴은 패배가 아닙니다. 성숙입니다. 더 이상 힘을 과시하지 않아도 되는 단계, 굳이 이기지 않아도 존재가 흔들리지 않는 단계, 물처럼 낮은 곳에 머물러도 삶은 충분히 깊어질 수 있습니다. 그 깊이에서 비로소 편안함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편안함이야말로 노자가 말한 가장 높은 선, 상선약수의 진짜 의미입니다. 물은 부드럽습니다. 그러나 어떤 것도 물보다 오래 살아남지 못합니다. 손으로 움켜쥐면 쉽게 흩어지지만 세월을 지나면 바위를 깎고 길을 만듭니다. 딱딱한 것은 한순간 강해 보이지만 결국 부서집니다. 부드러운 것은 당장 약해 보이지만 끝까지 남습니다. 노자는 이 대비를 삶의 원리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도덕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부드러운 것이 세상에서 가장 단단한 것을 이긴다. 이 말은 힘을 쓰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불필요한 힘을 쓰지 말라는 뜻입니다. 중년의 유연함이란 고집을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의견이 없는 사람이 되라는 것도 아닙니다. 중년의 유연함이란
이미 증명할 만큼 증명한 사람이 굳이 힘을 더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젊을 때는 힘을 줘야만 했습니다. 목소리를 높여야 존재가 보였고 결론을 빨리 내려야 능력 있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중년의 유연함은 힘을 빼는 기술입니다. 말을 줄이는 것, 모든 상황에서 한마디 덜 하는 것, 상대가 말을 끝내기 전에 해답을 꺼내지 않는 것, 이것만으로도 관계는 놀라울 만큼 부드러워집니다. 판단을 늦추는 것도 중요합니다. 누군가의 선택을 보고 즉시 옳다, 틀리다를 정리하려 들지 않는 것,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여지를 남겨두는 것, 노자는 이 여지를 도가 흐를 공간이라 보았습니다. 결론을 서두르지 않는 것 또한 중년의 중요한 수행입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 해결하려 들지 말고 하루쯤 그대로 두는 연습, 시간이 지나면 문제의 모양이 달라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은 앞이 막히면 억지로 뚫지 않습니다. 돌아가고 스며들고 기다립니다. 유연한 사람이 되기 위해 실제로 할 수 있는 일들은 아주 작습니다. 첫째, 대화에서 마지막 말을 굳이 하지 않기. 상대가 말한 뒤 짧은 침묵을 허락하기. 그 침묵이 상대를 존중한다는 신호가 됩니다. 둘째, 내 생각이 떠올라도 즉시 말하지 말고 속으로 한 번 더 묻기. 지금 이 말이 정말 필요한가? 이 질문 하나가 불필요한 충돌을 막아줍니다. 셋째, 하루에 한 번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주기. 오늘은 굳이 애쓰지 않아도 된다. 이 문장은 마음의 근육을 이완시킵니다. 넷째, 모든 일에 의미를 붙이려 하지 않기. 누군가의 무심한 말, 작은 실수, 예상과 다른 결과에 과도한 해석을 덜어내기. 물은 의미를 해석하지 않고 그저 흐릅니다. 다섯째, 몸부터 부드럽게 만들기. 어깨에 힘이 들어가 있다면 그것은 마음에도 힘이 들어가 있다는 신호입니다. 하루에 몇 번이라도 어깨를 내리고 숨을 길게 내쉬는 것, 몸의 유연함이 마음의 유연함으로 이어집니다. 노자는 말합니다. 살아있는 것은 부드럽고 죽은 것은 딱딱하다. 유연함은 늙음의 징표가 아니라 살아있음의 증거입니다. 중년의 삶이 지금까지 버텨온 시간이었다면 앞으로의 삶은 부드럽게 흘러갈 시간입니다. 힘을 빼도 괜찮습니다. 흔들려도 괜찮습니다. 물처럼 형태를 고집하지 않을 때 삶은 오히려 더 오래, 더 깊게 이어집니다. 그것이 노자가 말한 가장 강한 삶의 방식입니다. 중년의 삶은 강해지는 시기가 아니라
부드러워질 수 있는 시기입니다. 노자는 말합니다. 부드러움이 강함을 이긴다. 이제는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물처럼 살아도 괜찮습니다. 흐르고 머물고 비우며 조용히 이롭게 하는 삶. 그것이 상선 약수가 말하는 가장 깊은 평화입니다. 지금까지 철학 클래스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더욱 많은 인생 철학 이야기를 접하실 수 있습니다.